뭐 누가 싫어해? 아, 로피타를? 지금 맞아. 구분을 짓고 쓸 줄 알면 상관이 없는데 구분도 못 지으면서 쓰면 안 된다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웬만하면 안 가르쳐요. 그게 뭐 만약에 정말로 고등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이었으면 아예 교과 단원에 있었겠다, 그치? 없기 때문에 안 써도 된다. 꼭 그런 거 있어. 막 쓸데없는 잡다한 도구들 가지고 막 있어 보이는 하는 컨텐츠들이 있어서 막 예를 들어서 뭐 수열의 합 SN을 뭐 미분해가지고 AN을 만드는 뭐 그런 이상한 쓸데없는 것들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자, 먼저 보겠습니다. E의 X승 위에 두 개의 점을 잡는데 하나는 접점의 좌표가 하나는 T인 거 T, E의 T승에서의 접선을 하나 긋고요. 그 다음에 X좌표가 여기 다시 마이너스 T인 곳에서 마이너스 T, E의 마이너스 T승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었더니 자, 두 접선이 이루는 각이 몇 분의 파이라고 되어 있냐면 4분의 파이일 때.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자, 이 A라는 점과 B라는 점, 자, 이 AB를 지나는 자, 이 직선의 기울기를 한번 찾아보라 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찾는 식부터 정리를 해보죠. 그럼 직선 AB의 기울기를 찾는다 그러면 자, 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자, 당연히 여기 있는 T, E의 T승부터 마이너스 T, E의 마이너스 T승까지니까 분모에는 T에서 마이너스 T를 뺀 2T가 될 거고 분자에는 E의 T승에서 E의 마이너스 T승을 빼는 뭐 이런 식이 만들어지긴 하겠다. 그쵸? 자, 그럼 T 값만 잘 구하면 될 것 같은데 그 T를 구하기 위해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나왔네요. 자, 그럼 여기는 이제 이 접선 기울기에 대한 탄젠트의 덧셈 정리를 쓰자라는 느낌이 든다. 그쵸? 그러면 여기는 이 직선이 축과 이루는 각을 뭐 편의상 알파 여기를 베타라 둔다 치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몇 분의 파이인 걸 알기 때문에 4분의 파이인 걸 알기 때문에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 탄젠트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자, 1인 걸 이용해서 뭔가 계산을 하자라는 거. 자, 그래서 요게 이제 1풀탄탄 탄마탄이었다. 그쵸? 자, 근데 그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는 현재 각 직선의 기울기로 표현될 거니까 여기서 탄젠트 베타를 구한다 치면 T에서의 접선 기울기고 자, 이 E의 X승의 도함수는 여전히 E의 X승을 나타낼 거니 탄젠트 베타는 E의 T승이 된다라는 거. 그럼 여기에서 탄젠트 알파는 E의 무슨 승이 될까? 마이너스 T승일 수밖에 없겠다. 그쵸? 자, 정리해보면 1 플러스의 두 기울기 곱이니까 자, 1이 될 거고 자, 분자에는 두 개의 차이가 드러날 거니까 E의 T승 마이너스 E의 마이너스 T승의 자, 절대값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이 값이 1인 걸 아니까 요 식이 이제 정리가 되면 되겠다. 그쵸? 자, 넘어간다 치면 E의 T승에서 E의 마이너스 T승 뺐을 때 지금 T가 양수기 때문에 당연히 E의 T승, E의 마이너스 T승보다 크긴 크겠다. 그쵸? 그럼 절대값 필요 있을까? 없는 상태고 그럼 이 값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냐면 2가 된다. 이런 생각이네. 그럼 분자는 2로 정해지네요. 그럼 T 값만 찾으면 되니까 얘가 E의 T승이고 얘가 E의 T승분의 1인 거니까 사실 E의 T승을 라지 X로 치환하면서 자, 정리해버리면 얘는 X-X분의 1이 2인 상태라서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풀면 된다라는 생각. X 곱하면서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2 라지 X 마이너스 1이 0 되니까 라지 X는 근의 공식 통해서 1 뿔마 루트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우리 라지 X는 1 마이너스 루트 2는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라지 X가 1 플러스 루트 2가 되며 이 값이 지금 2의 T승이 되는 거니까 자, T 값을 찾는다 치면 자, ln을 씌워서 ln 1 플러스 루트 2일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분모에 자, 이렇게 2ln에 1 플러스 루트 2가 들어간다. 이 생각입니다. 끝! 자, 마무리해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죠. 와, 마플 책 진짜 무겁네. 손가락 빠질 것 같아. 괜찮아. 난 강인하니까. 마이크 불 들어오고 있어? 녹화 중이야? 고마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lnx 플러스 4랑 2에 x-4승이 있는데 봐봐. lnx 플러스 4랑 lnx 더하기 4랑 2에 x-4승은 미치 같은 지수와 로그 함수니까 서로 무슨 함수 관계에 있을 것 같고 역함수 관계에 있을 것 같고 확인해보면 역함수 맞아야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둘의 교점은 분명히 y는 x 위에 있을 거다면서 y는 x라는 보조선을 이렇게 그어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인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각각 스몰 a랑 스몰 b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자, 그때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과 지금 두 함수의 그래프가 A부터 B 사이에서 자,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최대가 될 때 상수 K 값을 찾으래요. 그렇구나. 여기는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최대가 되는 길이를 찾으래. 자, 편의상 요점 두 개를 쓰면 P랑 Q라고 둔다 치면 P랑 Q는 서로 대칭인 점이다. 그쵸? 그럼 선분 PQ 길이의 최대를 구하려면 결국엔 얘가 대칭성 있는 상황이니까 P에서 여기 있는 이 기울기가 1인 직선 Y는 X까지의 거리의 몇 배가 될 거라서 2배가 될 거라서 자, 그 점을 그냥 수선해발 내린 점을 H라고 둔다 치면 얘는 PH 길이의 2배를 계산하자는 거고 자, 이 값의 최대를 찾자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곡선 E의 점에서 직선까지 최대거리 구하려면 여기 있는 기울기 1인 직선이랑 무어한 접선이 생기도록 하면 된다. 평행한 접선이 생기면 된다. 그쵸? 근데 우리 로그 함수보다는 지수 함수를 좀 더 좋아하는 편이니까 여기에 아래쪽에 이제 접하는 그냥 Q라는 점을 찾아서 자, 이 Q가 접점일 때 선분 QH 길이가 최대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럼 여기 접선의 방정식 구하려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이런 걸 이용하면 되니까 자, 여기 있는 이 지수함수에 미분된 E의 x-4승식에서 자, 이 기울기가 1되도록 하는 접점의 좌표 찾으면 된다. 그죠? 당연히 얼마죠? 4. 그래서 여기가 4,4 집어넣으면 1되는 거 확인이 됩니다. 그럼 4,1에서 y는 x까지 거리 찾은 다음에 그거 몇 배 하시나? 2배 하시라. 이렇게 마무리 되겠다. 그치? 끝. 자, 이렇게 잘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뚜루뚜뚜뚜뚜뚜. 자, 이번 주에 미분을 끝내고 설이 지나고 나면 적분으로 들어갈 겁니다. 네? 그게 가능합니까? 될 때까지 합니다. 거짓말이 아니고요. 지금 뒤에 그만 넘겨. 넘긴다고 해서 줄어들질 않아. 자, 여기 1,0이라는 점이 있고 지금 곡선 y는 x 곱하기 2x승인데 자, 다항함수랑 이렇게 2x승 지수함수 곱해진 거 바로 그려볼 수가 없다. 그쵸? 자, 이런 그래프를 초월함수라 그러고 자, 이 초월함수는 자, 적당히 감각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거 충분히 예상이 가능해요. 는 나중에 이제 초월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 알겠죠? 할 수 있게 만들어 줄게. 어렵진 않아. 자, 어쨌든 간에 이 1,0에서 여기 있는 곡선의 근 두 접선의 기울기를 M1과 M2라 한대요. 자, 어쨌건 간에 곡선 밖에서 접선을 긋고 있으니까 여기 접점의 좌표를 찾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다. 그쵸? 자, 그래서 이 접점 좌표를 찾으러 갑시다. 그럼 이 접점 좌표에 대한 방정식 만들어야 되니까 이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평균 변화율 즉 t-1분의 t2의 t승이라는 것은 그쵸? 자, 이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 순변이랑 똑같겠다.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함수의 도함수 y'을 구해보니까 y'은 2의 x승으로 묶이면서 그대로 더해진 거랑 미분해서 더해진 거 x 더하기 1 이렇게 생길 거라서 자, 이 자리에 이제 t를 넣으면서 만들어지는 자, t인 순간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2의 t승 곱하기 t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2의 t승은 0일 수가 없으니까 약분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t라는 값이 t-1 넘어가면서 t제곱 마이너스 1 되는데 자, 불편한 점이 생기죠. t 값이 예쁘게 구해진다, 안 구해진다? 안 구해진다. 안 구해지면 뭐 못하나? 2차 방정식에 근계수 관계 쓰자는 느낌이지 않을까? 그럼 여기에서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로 둔다 치면 이 접점의 좌표가 알파랑 베타가 된다라는 생각인 거고 그럼 접선의 기울기 M1과 M2라는 것은 여기 있는 이 접점의 X좌표가 각각 알파랑 베타로 나오는 거니까 여기 있는 도함수에다가 알파랑 베타를 넣겠다라는 생각이 되겠다. 그쵸?
자, M1은 알파를 집어넣어서 2의 알파승 곱하기 알파 플러스 1꼴로 둔다 치면 두 번째 접선의 기울기는 2의 베타승 곱하기 베타 플러스 1꼴로 둘 수 있다. 여기까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 M1과 M2를 지금 무슨 셈하라 그랬냐면 곱하라 그랬다. 그죠? 자, 그럼 곱한식을 정리하게 되면 얘가 2에 알파 플러스 베타승 생길 거고 이거 두 개 다항식 곱하니까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여기서 근계수 관계에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1로 알파 베타의 곱을 마이너스 1로 계산해서 정리하자라는 생각입니다. 끝! 자, 이렇게 마무리되는 문제였고 자, 필요한 거 잘 체크하신 다음에 정리된 사람들은 555번으로 갑시다. 자, 555번에 보시면 양수 K에 대해서 Y는 K 곱하기 2X승 플러스 1이랑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라는 두 곡선이 점 P에서 만나고 자, 이 P에서 각 곡선의 근 두 접선이 현재 무엇 할 때라 그랬냐면 수직한 관계를 이룰 때 양수 K 값을 찾아보라 라는 생각. 수투할 때도 많이 했어요. 자, 두 곡선이 접한다는 조건이 있으면 자, 두 곡선의 접점의 좌표를 T로 잡으면서 T에서의 함수값도 같고 접선 기울기도 같다. 그렇게 나타냈었다. 그죠? 이번에는 두 곡선이 P에서 만나는데 각 곡선의 근 두 접선이 수직하다는 느낌은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자, fx가 이렇게 있고 gx가 이런 식으로 날아간다라고 쳤을 때 아, 여기 교점 P에서 각 곡선에다가 접선을 찌릭찌릭 표현해보면 이게 서로 수직한 관계에 있으니까 여기서 그럼 쓸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은 ft랑 gt는 서로 같은 상태일 거고 여기 교점의 좌표를 t라고 둔다 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f't랑 g't는 같은 게 아니라 두 접선 기울기를 곱했을 때 무슨 일이다? 마이너스 1이다. 어쨌든 조건식을 두 개 생성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인 거다. 그쵸? 자, 이대로 적용시켜서 하나를 F, 하나를 G라고 둔다 치면 여기에 TT 집어넣으면서 K2의 T승 플러스 1이라는 게 먼저 T 넣으면서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4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확인 가능하다. 그쵸? 자, 수직해야 되니까 미분할 겁니다. 자, 주어진 함수 위에 거 미분하면 F'X가 K2의 X승 남을 거니까 K2의 T승이 자, 이 함수 미분하면서 G'X가 2X-3이 될 거니까 2T-3일 거다. 두식 연립하자는 얘기인데 누가 봐도 얘 대신에 얘를 넣고 풀자는 얘기죠. 그럼 T 나오면 T 값 넣으면서 K도 나올 수밖에 없지 않냐. 끝! 자, 이렇게 해서 그럼 밑에 거도 P에서의 접선이 일치한다는 말이 그냥 접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쵸? 그럼 얘는 FT랑 GT 똑같고 F'T랑 G'T가 어떻다? 같다. 통해서 2번을 해석하자는 거지. 가능합니까? 네, 그러면 두 번째 문제가 좀 더 단순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560번을 한번 보러 갑시다. 아, 증명하라 그랬네. 자, 나중에 요 그래프도 그릴 거예요. 요 그래프는 요래 가는 함수입니다. 외우세요. 아니고요. 나중에 그림 방법 하나씩 할 거고. 자, fx가 x 더하기 sin x인데 gx라는 함수가 자, 이 f의 fx 합성 함수입니다. 자, 그런데 이 g'x가 1 되도록 하는 값이 열린 구간 0과 파이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함을 증명하라. 자, 대놓고 무슨 값 정리 쓰라는 얘기일까요? 접선 기울기가 특정 수치가 되는 곳을 찾으라
0이 아니고, 그치? 특정 기울기를 가지는 수치니까, 그럼 구간의 경계가 지금 0인 것과 파인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 0과 파이에서의 함수값이 달라야 구간의 경계를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1인 평변이 만들어질 거고. 맞아요? 그럼 이 평변과 똑같은 순변이 구간 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평균값 정리 성립한다는 거 보여준다라는 생각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주어진 함수 g는 지금 x 더하기 sin x는 x도 미분 가능, sin x도 미분 가능이니까 fx도 구간 실수 전체에서 무엇 가능한 함수인 건 자명합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자, 미분 가능한 함수를 두 개 합성해서 gx 또한 미분 가능한 함수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gx는 현재 닫힌 구간 0에서 파이까지 해서 자, gx라는 함수는 당연히 연속인 것도 보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열린 구간 0에서 파이에서 미분 가능도 보장이 됩니다. 그럼 이제 평균값 정리 성립하려면 자, 전제 조건이 자, 구간의 경계에서 함수값은 서로 어때야 하며 달라야 하며 자, 이러한 관계가 있다고 하며 우리가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파이 마이너스 제로분의 g 파이 마이너스 g 제로가 지금 g 프라임 c가 되도록 하는 c 값이 구간의 0과 파이 사이에 대해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런 증명들을 해나갈 수 있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이제 g0랑 g파이가 다른 값인지 그리고 이 대상의 평균 변화율이 1이 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하러 가면 되는 거겠네. 자, g0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g0라는 것은 f의 f0예요. f0 계산하면 0 더하기 0이라서 그냥 0이다. 그쵸? 그럼 또다시 f0니까 f0는 그대로 g0는 0이 된다는 거. 자, 그런 다음에 다시 g파이를 찾으러 가보죠. 파이 넣고 파이 넣으면 파이 더하기 0이니까 그대로 g파이는 f의 자, f파이에서 지금 f파이가 그대로 파이입니다. 그러면 f파이가 또 뭐가 되는 거라서 파이가 되는 거라서 g파이는 파이네. 아, 여기가 그러면 0,0이고 여기가 파이, 파이 된 거 맞네. 그럼 이제 이 자리에 집어넣으면 파이 마이너스 0, 파이 마이너스 0에서 찌릭찌릭 약분되면서 1 되는 거니까 자, G'C가 1 되도록 하는 값이 지금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이 구간 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끝! 자, 확인 가능하고 자, 561번으로 갑시다. 자, 이렇게 볼게요. 이것도 뭐 대놓고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하라 그랬으니까 증명해주자. 지금 보면 여기 가운데 있는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부등식의 대상이 로그 함수의 함수값의 차입니다. 즉 y는 lnx라는 함수에 대해서 얘는 정역이 x 플러스 1일 때 얘는 정역이 x일 때 함수값이다. 그죠? 그럼 얘의 분모에 x 더하기 1 마이너스 x가 있다면 얘가 평균 변화율이 될 건데 분모가 1이 됐기 때문에 이 정역의 차가 생략됐을 뿐이에요. 그럼 이제 이 lnx는 분명히 자, 닫힌 구간 x에서 x 플러스 1에서 연속인 건 당연한 사실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것도 사실이니까 그리고 로그 함수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자, 대응되는 fx 플러스 1이랑 fx는 다른 값일 수밖에 없겠다. 그쵸? 자, 이에 의해서 우리는 자, 지금 자, 이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f'C가 반드시 구간 x와 x 플러스 1 사이에 존재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럼 f'C라는 것은 지금 자, 얘를 미분해서 c를 넣은 거니까 f'x 미분하면 x분의 1 되겠다. 그쵸? 자, 그럼 얘가 가질 수 있는 함수값들이 c분의 1 되면서 유리함수 형태가 될 건데
자, 이 유리함수에서 지금 정역 C의 범위가 x부터 x 플러스 1 사이가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럼 요 유리함수가 지금 x가 0보다 큰 구간에서 정의되어 있으니까 이 C 값도 분명히 양수인 구간에 있을 거라서, 그죠? 이 유리함수 그래프가 1사분면에서만 이렇게 그려지면 된다는 얘기지 않을까? 이 중에서 정역이 지금 x부터 x 플러스 1까지 열린 구간으로 그려지게 되면 이 c분의 1이라는 값이 가질 수 있는 함수값의 최대가 경계값이 x분의 1일 거고 최소의 경계가 x 플러스 1분의 1일 수밖에 없으니, 그래서 여기 있는 이 c분의 1이 x 플러스 1분의 1보다는 크되 x분의 1보다는 작다라고 설명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대신 들어간 거죠. 자,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여기는 이 증명 단위의 문제는 그냥 이렇게 보고 이런 게 되네, 즐겁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마무리하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함수 그래프를 그릴 준비를 하러 갑시다. 뭐가 떨어졌어? 그래. 안 추워, 현민아? 괜찮아? 조금? 추우면 얘기해. 그래도 와, 어제 진짜 토요일까지 진짜 추웠는데 날씨가 많이 풀려가지고 토요일날 밤에 밖에 나가봤어? 밖에 안 나갔어? 잘했어. 엄청 추웠어. 몸이 안 좋았어. 맞지? 학원 갔어? 토요일에 갔는데 맞지? 잘했어. 토요일 날 엄청 추웠어. 왜? 너 뭐 했어? 1년에 뭐 해서 놀았어? 많이 잤어. 자는 건 괜찮아. 그치? 수면 보충해야지. 이제 학교 가느라 일주일 동안 고생했는데. 자, 거기 보면 이제 함수의 극대와 극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극대 극소 얘기하기 전에 뭐랑 뭐부터 나옵니까? 증가와 감소부터 나오죠. 상식적인 부분만 짧게 짚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증가함수의 정의는 자, 이와 같은 정역의 대조 비교를 통해서 함수값의 대조 관계가 자, 임의의 실수 x1, x2에서 항상 성립하면 이럴 때 함수 f가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죠? 자, 이를 이제 우리가 엄밀하게 한번 짤막하게 증명을 해보면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f'x가 0보다 크다이면 함수 fx가 증가한다. 자, 이 명제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f'x가 0보다 크면 fx는 증가한다. 랑 비교해야 되는 건 fx가 증가하면 f'x는 0보다 크다. 자, 하나는 참이고 하나는 거짓. 자, 깊게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자, 수트에서 하던 거고 위에 건 참이고 밑에 건 거짓입니다. 접선의 교육이 양수면 함수 그래프가 순간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모양이니까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함수 f가 증가한다고 해서 접선 교육이 0보다 큰 건 아니었어요. 그치? x 몇 승 때문에. x 3승 때문에. 그치? x 3승은 순간적으로 접선 교육이 뭐 되는 곳이 생기니까? 0 되는 곳이 생기니까. 그래서 함수 f가 증가한다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음이 증명돼야 되고, 그럼 이제 이 생각해야 돼요. 잘 보세요. 수투에서는 자, 이 명제가 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상수함수로 드러나는 구간이 없었기 때문인데, 자, 볼게요. 우리 함수 f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 그림인 거랑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접선의 교기가 잠깐 0이 됐다가 그대로 쭉 올라가는 그래프를 생각한다 쳐보자. 자, 지금 증가와 감소의 정의는 원래 미분 계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정역의 차와 함수값의 차를 통해서 증명하는 거였어요. 이들은 지금 정역이 x1이 x2보다 큰 상태일 때 항상 fx1이 fx2보다 큰 게 성립이 되죠. 접선 교기가 잠깐 0이 되더라도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증가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fx가 x3승이라는 이러한 발레 때문에 fx가 증가하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자, 이와 같은 내용이 일반화되면서 기본 명제로 쓰였던 거다라는 얘기였는데 자, 그럼 이제 우리 함수 f가 이렇게 생기면 어떡하지? 자, 분명히 이 왼쪽에서는 구간의 경계 A랑 B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A 왼쪽에서 증가하는 거 확인이 된다. 그렇죠? B 오른쪽에서도 증가하는 거 확인이 된다. 그죠? 여기 미분 불가능이 아니라 미분 가능하게 부드럽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구간의 경계 사이에서는 자, 여기서 x1과 x2에 대해서 이와 같은 대소관계가 성립하는 상태입니까? 성립을 절대 할 수가 없다. 그쵸? x1이랑 x2에서 함수값이 서로 어떻기 때문에? 같은 생태이기 때문에. 그럼 이러한 구간 내에서는 우리가 함수가 증가한다는 얘기도 못하고 뭐 한다는 얘기도 못하죠? 감소한다는 얘기도 못합니다. 하지만 f'x는 0보다 크거나 같음이 만족스러워요. 그럼 이제 이 내용이 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냐면 함수 f가 상수함수로 드러나는 구간이 존재하지 않을 때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접선교육이 순간적으로 0이 되는 순간이 단 한순간만 존재할 때만 이러한 명제가 성립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구도에서는 이런 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수투에서는 이러한 함수를 거의 다루지를 않아요. 하지만 미적분에서는 뭐 알려준 것만 다루는 게 아니라 알려준 것, 알려지지 않은 것 모조리 다루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의 자체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 아시겠어요? 자,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증가감소 쪽에서는 이런 포인트들만 짧게 잡아놓고 가는 걸로 하고 그럼 간단하게 이런 얘기를 좀 하나만 하고 갑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자, fx라는 함수를 x제곱 곱하기 2x승이라고 두는데 이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시오 이랬어요. 구간에 따라서. 자, 증가와 감소 조사를 했으니까 도함수의 부호변화 조사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f'x 하면 2x승에 x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될 건데 자, 2x승은 이거 도함수 전체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가 없어. 근데 2x승은 항상 양수인 게 보장이 되죠. 부호 결정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럼 우리 부호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몇 차 함수밖에 없으니까 이 2차 함수밖에 없으니까 얘 일부분의 그래프를 통해서 얘만 가지고 부호 결정을 해도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전체 도함수 그래프가 2차 함수처럼 그려지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부호 결정의 권한이 2차 함수밖에 없으니까 2차 도함수의 그래프만 가지고 부호 결정을 하면 된다 이 얘기죠. 그럼 x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도함수가 플러스 사이에서 마이너스 다시 플러스 되니까 자, 증가하는 구간을 표현을 해보면 음의 무한대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 가겠다. 그쵸? 이 마이너스에서 열린 구간일까요? 닫힌 구간일까요? 함수가 증가하는 구간을 정하라 그랬고 접선교기가 잠깐 0이 되더라도 증가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증가하는 구간을 구하라 그러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 구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닫힌 구간이 됩니다. 또는 그럼 0 닫힌 구간부터 양의 무한대 열린 구간까지 증가하는 거죠. 그럼 감소하는 부분 구하라 그러면요. 자, 마이너스 2와 0 사이인 건 확인되는데 여기 경계가 닫힌 구간, 열린 구간. 이것도 닫힌 구간. 그치. 감소하면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될 거라서 그것만 주의해서 보시면 돼요. 알겠죠? 내신 단위에서는 이 등호 관계를 가지고 한 번씩 증감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한번 보고 간다 이런 느낌입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수트에서 하는 거랑 똑같아서 자, 보면서 다른 함수 차이점만 확인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극대극소에 대한 얘기도 짤막하게 하고 가보겠습니다. 자, 함수 극대와 극소. 얘도 이제 우리가 정의를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극대와 극소는 뭐였냐면, 뭐, 극대, 로컬 맥시멈, 로컬 미니멈, 이런 표현도 썼었는데, 자, 극대는 아마 검색해보시면, 릴레이티브 맥시멈이라고 나올 거예요. 무슨 뜻이죠?
그치, 상대적인, 그치, 관계 있는 이런 비교 우위를 따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릴레이티브 맥시멈이니까 얘는 주변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값을 극대라고 한다. 근데 얘 대수적인 정의가 모의고사에서 지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는 모의고사 안 칠 건데요. 내신에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알아놓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데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분명히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극대. 여기가 극소. 다시 여기가 극대였습니다. 자, 극대에서 정의는 이제 어떻게 표현되냐면, 자, xn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이 만약에 그러한 열린 구간에서 fx가 fa보다 항상 크거나 같음을 만족하는 구간이 이렇게 어떤 열린 구간에서 얘를 만족하면 자, 함수 fx는 xnA에서 극소를 갖는다고 얘기하고 이 fa라는 값을 극소값이라고 얘기해요. 이 표현이 극소의 정의입니다. 자, 지금 주목할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열린 구간. 어떤이네? 우리가 어떤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적어도 몇 개만 만족해도 된다. 하나만 만족해도 돼요. 만족하지 않는 게 있어도 되고 만족하는 게 있어도 되고 적어도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자, 만약에 자, 여기를 x는 a라고 둔다 칩시다.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쌤이 구간을 첫 번째 구간 1을 자, 여기 파란색부터 여기 파란색까지로 잡는다라고 해보죠. 그럼 요 범위에서는 이 부등식을 FA에서 만족시킵니까? 만족시키지 못합니까?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다, 그쵸? 잠깐만, 아니다. 극소 얘기하면서 왜 여기를 체크를 해놨어? 그럼 이 부동을 바꾸자. 자, 이렇게 되면 XNA에서 극 뭐를 가지고 대를 갖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 FA가 제일 큰 거거든. 어떤 함수값보다. 이 구간 내에서. 자, 그럼 이런 구간, 파란색 구간 1에서는 XNA는 다른 지점에서의 함수값보다 무조건 큰 함수값이라고 할 수가 없는 상태죠. 뭐야, 그럼 여기는 극대가 아닌 거네? 가 아니라 어떤 열린 구간이니까 적어도 하나만 찍어도 돼요. 그럼 내가 두 번째 구간을 여기 노란색부터 여기 노란색으로 잡으면 그럼 여기에서 두 번째 구간에서는 이러한 극대 정의를 만족시킵니까? 만족시키지 않습니까? A에서. 만족하는 거다, 그치? 이런 게 하나만 있어도 극대라고 불러주겠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범위가 넓든 작든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열린 구간이니까 적어도 하나만 아주 좁은 구간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아주 좁아지면 사실 엄청 이 구간의 경계가 좁아지면 여기 있는 이 극대값이랑 양옆에 있는 함수값만 비교해도 된다는 얘기지 않을까? 바로 옆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비교할 때 양옆에 있는 함수값만 비교해서 네가 제일 큰 값이면 극대라고 얘기를 하기로 했고 양옆이랑 비교했을 때 네가 가장 어떤 값이면 작은 값이면 극소라고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에서 극대와 극소를 한번 판정을 해보십시오. 자, 여기가 색칠된 겁니다. 이 부분은 극값 가져요, 안 가져요? 가져요. 얘 기준으로 양옆에 게 얘보다 항상 작으니까. 여기는 극 뭐가 되는 위치입니까? 대의 위치가 됩니다. 여기도 당연히 뭐죠? 극 대죠. 여기는 뭐죠? 극 소죠. 여기는 뭐죠? 얘 오른쪽은 얘보다 크고요. 얘 왼쪽은 얘보다 작아요. 그럼 양옆을 비교했을 때 얘가 대장이 된다? 제일 높다, 낮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얘는 극값의 위치가 아닌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는요. 얘 오른쪽은 얘보다 크고요. 왼쪽은 같습니다. 그럼 같으니까 극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등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이해했어요? 증감이랑 다르게 여기선 등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극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질문 중요한 거. 여기 상수함수로 들어가는 구간은요. 여기는 어떤 위치에 양옆을 비교해도 항상 같은 거다. 그렇죠?
그럼 크거나 같다도 되고 작거나 같다도 되니까 여기는 뭐도 되고 극대도 되고 뭐도 된다? 극소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지문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얘를 만족하는 실수 A의 집합이 이런 구조로 나왔어요.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거 보니까 분명히 얘가 극대에 대한 정의인데 그럼 한순간에 극대를 갖는다는 건 내가 알겠어. 아, 5에서 네가 극대를 갖는 거구나. 이렇게. 그쵸? 극대를 가지는 순간에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일까? 상수함수가 드러나는 구간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해했죠? 그래서 요 사이에 이제 함수 그래프들을 잘 그려나가는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 면밀하게 가셔야 돼요. 상수함수일 때는 극대 또는 극소에 동시에 성립하는 지점이지만 증가감도를 논할 수 없는 함수입니다. 상수함수는. 그런 것들 구분 지으면서 극대 극소에 대한 정의까지 잘 익혀 나가시고요. 됐죠? 자, 요 정도 얘기하면서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극값의 판정이거든. 자, 함수에서 극대랑 극소는 그래프에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증가와 감소가 변하는 기준의 지점이기도 하고, 그러면 극대값이 또 그 함수가 가지는 최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방정식의 실근 따질 때 극대의 위치나 극소의 위치가 또 너무나도 중요했었죠. 그치? 뭔가 나누는 경계의 기준이기 때문에 자, 이제 극값의 판정을 하러 가야 되는데, 자, 이제 극값의 판정이 처음에 우리가 수투에서 하던 대로 하면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함수 f가 미분 가능하다는 정의 안에서 갈게요. 함수 f가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자, f'가 0이면 함수 f는 x는 xnA에서 극값을 갖는다. 맞아요? 틀려요? 시간 없어. 참 거짓. 거짓. 왜? 접선 교육이 0 됐다가 다시 계속 증가할 수도 있으니까 뚫잡할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돼야 극값이었습니까? f'A가 0인 동시에 xnA에 대해서 f'의 우극한과 자극한의 부호를 따졌을 때 이 둘의 부호가 어때야만? 달라야만. 그래서 우미분계수랑 자미분계수의 곱이 0보다 작은 상태일 때만 부호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도함수에 부호 변화가 있어야 극값이었다 라는 얘기였죠. 까먹으면 안 돼. 그렇죠. 수원 너무 열심히 했죠.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약간 이런 느낌이죠. 도식화하면 f'x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분명히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면 여기 xnA라는 지점의 구간의 경계에서 분명히 f'A가 0인 지점이 있을 건데, 자, 뿔에서 마로 바뀌면 여기가 극뭐를 가지는 지점이고 대를 가지는 지점이었고, 자,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게 되면 f'A에서 A에서 극뭐를 가지는 상태였다, 소를 가지는 상태였다. 이렇게 판정을 했었어요. 자, 이게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통해서 첫 번째 수투에서 극값을 판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미적분에서는 아까도 봤지만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가 힘든 구조들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자, 부호가 판단 가능한 함수, 부호에 영향력을 주는 함수에 대한 부호 판정만 하거나, 근데 그것만 봐도 부호 판정하기가 힘들 때가 있으므로 자, 무엇을 이용하냐면 이계도함수를 이용합니다. 자, 너무 중요하고. 자, 여러분들 교재에는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드릴게요. 자, 거기 285쪽에 보면 이계도함수를 이용한 극대와 극소의 판정이 있다. 그쵸? 당연히 별표 치시고 여기가 새롭게 배우는 내용입니다. 자, 거기에 이 내용을 하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베이스만 좀 깔고 갈게요. 자, 우리가 원래 함수 fx를 미분을 하면서 f'x를 만들어요. 자, 그래서 f'x의 부호가 알려주는 정보는 뭐였냐면 f'x가 0보다 크다는 말은 f가 증가한다. f'x가 0보다 작다는 말은 f가 감소한다. 이런 얘기 이제 너무 많이 해서 잘 안다. 그쵸? 그럼 f'x의 값이 좋아졌다는 것은 이 f'x라는 이 함수값 자체는 현재 함수 f의 접선의
무엇이었습니까? 기울기였었습니다. 그쵸? 그럼 이계도함수라는 것은 이 f'x를 원래 함수로 가지는 그것의 도함수인 거죠. 이해했나요? 그럼 이 f2'x의 부호가 시사하는 바가 뭔지를 보면 f2'x가 0보다 크다? 그럼 얘를 미분하기 전에 있는 함수 f'x가 뭐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걸까?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f'x는 원래 함수에서 접선 기울기니까 이계도함수가 0보다 크다라는 말은 fx 그래프에서 함수 f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하고 있다는 생각이냐면 증가하고 있는 구조가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럼 얘가 그래프에서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지를 보면 자, f의 접선 기울기가 증가한다. 그럼 f의 접선 기울기가 증가한다는 말은 내 x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 있는 접선이 뭐 양수인 상태라면 점점 가팔라진다는 얘기지 않을까? 그럼 이들을 부드럽게 이어나가면 자, 볼록성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접선 기울기가 점점 가팔라지는 상태라면 내 함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함수 전문을 전체를 이렇게 우리가 대략적으로 그려놓으면 자, 이런 게 fx라면 생각해보자. 여기 지금 x값이 커짐에 따라서 끊임없이 접선 기울기는 커지고 있죠. 음수일 때는 완만해질수록 기울기가 커지는 거니까. 그러다가 접선 기울기가 0이 됐다가 U의 양수가 되면 점점 또 접선 기울기가 커지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자, 앞으로 이 이계도함수의 부호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판정할 수 있냐면 곡선의 볼록성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f2'x가 0보다 크다는 건 함수 그래프 fx가 어떻게 볼록함을 논한다 앞으로? 아래로 볼록함을 논한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볼록성 판정에 대한 지문이 다시 다 나올 겁니다. 외워야 돼요, 그럼 얘가. f2'이 0보다 크다? 어떻게 볼록하다? fx는 아래로 볼록하다. 그럼 반대로 f2'이 0보다 작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다는 거? 감소하고 있다는 거.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하는 형태이려면 곡선의 형태가 이렇게 위로 볼록할 수밖에 없겠죠. 양수였다가 점점 완만해지다가 0 됐다가 음의 기울기로 점점 가팔라지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계속 가팔라지는 거라서 그래서 f2'이 0보다 작다는 말은 곡선이 앞으로 어떻게 볼록함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위로 볼록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계도함수의 부호를 통해서 어떻게 그 값을 판정을 하냐라는 생각인 거죠. 자, 봅시다. 아래로 볼록한 게 f2'이 0보다 큰 거예요. 위로 볼록한 게 f2'이 0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지금 예를 들어 fx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면서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내가 x는 a라는 지점에서 접선 기울기가 0 되는 곳을 찾았어요. 그럼 얘는 f'a가 0인 건 확정이 된다. 그쵸? 그런데 여기서 네가 극대를 가지는지 극소를 가지는지 판정하기가 힘들다면 이 a라는 지점에서의 곡선의 볼록성을 판정하면서 f2'a를 조사해본다라는 생각이야. 자, f'a가 0이면서 f2'a가 0보다 어때야 아래로 볼록합니까? 커야 아래로 볼록하겠죠. 그러면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으면 현재 나의 곡선이 아래로 볼록한데 접선 기울기가 0 되는 곳이라고 아래로 볼록하면서 접선 기울기가 0 되는 곳이라고 뭐일 수밖에 없다? 극소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쌤이 그래프를 먼저 그려준 거지만 자, 원래라면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f'a가 0인 부분을 찾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뿔에서 마로 가는 거, 마에서 뿔로 가는 거 부호 변화 조사가 쉽지가 않은 구조야. 그렇다면 이제 f2'a를 조사해 본다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0보다 크면 내 곡선이 어떻게 볼록해야 되니까? 그치? 아래로 볼록하면서 지금 접선 기울기가 0 된 부분인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xn에서 극 뭐를 갖는다는 얘기를 할 수 있다? 소를 갖는다는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반면에 f2'a가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 0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 이걸 통해서 내 곡선은 어떻게 볼록할 거니까? 위로 볼록할 거니까 그럼 xn에서 얘는 극 뭐를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 대를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겠다라는 부분인 거죠. 끝.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정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f2'이 0보다 클 때 아래로 볼록, f2'이 0보다 작을 때 위로 볼록을 외워야 되네. 헷갈리겠다. 그쵸? 잘 기억했나요?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위로 블록. 그쵸? 그럼 뭐 0보다 크면 아래로 블록이네. 쌤 뭐 둘 중에 하나 외우면 되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라고 기억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자, 우리가 곡선 중에서 여러분들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을 처음 듣기 시작한 때는 언제부터예요? 몇 차 함수? 2차 함수 다룰 때부터다. 그죠? A가 양수면 어떻게 블록? 아, 이게 바로 안 나온다고? 아래로 블록한 거. 이건 빨리빨리 나온다. 그쵸? 그럼 얘도 미분 가능한 다항함수니까 여기서도 이계도함수 부호가 당연히 연결되어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잖아. 미분 한 번 하면 2ax 더하기 b가 되고 이계도함수 f2 프라임 구하면 얘가 몇 a 되니까? 2a 되니까. 아, 2차 함수의 이계도함수에서는 최고차항의 개수밖에 안 남으니까 그 부호의 판정이 사실은 블록성을 나타내는 거였다. 자, 2차 함수의 최고차항 개수 부호랑 같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편안합니다. 알겠죠? 자, 당연히 체크를 해놓는 게 그쵸? 삶의 편안함을 주겠죠.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이제 편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 한번 그 값을 조사하러 가봅시다. fx가 x-루트 x라고 되어 있는데 얘 그 값을 조사하시오 이랬어요. 뭐 어떻게 그려지는지 잘 모르겠다. 그쵸? 근데 그 값만 조사하면 되니까 미분하러 가보죠. f'(x) 1 마이너스 몇 루트? 2루트 x분의 1이 되고요. 자,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가능성 자체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분수식이 나왔으니까 통분해서 어쨌든 우리는 부호 판정만 하면 되거든요. 자, 통분하면 얘가 2루트 x분의 자 1이니까 분자의 2루트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어차피 무리함수에서 x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의역을 만들 것이고 자, 지금 요까지는 f의 정의역이고요. 자, 여기서 분모에 다시 루트 x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x는 0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니까 도함수가 정의될 수 있는 x의 구간은 x가 0보다 큰 구간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분모에는 2루트 x는 항상 양수니까 자, 부호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분자에 있는 함수만 보면 돼요. 그럼 분자에 있는 함수만 보니까 얘가 그냥 내가 아는 무리함수다. 그쵸? 그럼 이 무리함수는 몇 콤마 몇에서 출발하는 0, 마이너스 1에서 출발하는 자 0에서는 구간에 빵구가 뚫려 있어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x, 루트랑 x의 개수 다 플러스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다. 그쵸? 그럼 이게 도함수의 부호를 결정하는 분자의 함수식이 되는 거고, 그래프가 되는 거고, 이게 마에서 뿔로 바뀌니까, 아, 여기 0 되는 지점에서 극 뭐만 가지겠구나, 소만 가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이게 0 되는 곳 이제 찾아서 극소값 찾으면 되니까, 얘 0 되는 곳은, 자, 이 루트 x가 2분의 1인 곳이라서, x가 몇 분의 몇인 곳에서, 4분의 1인 곳에서 극소를 갖는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해서 4분의 1 집어넣으면서 f 4분의 1이라는 이 값이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극소값이 됩니다. 이렇게 알려주면 되는 거죠. 다른 값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긴다라는 생각이고요. 이해하셨음? 1절. 자, 그럼 이런 그래프 그 경우라면 굳이 이기도함수를 이용할 필요는 있어 없어? 없는 상태야. 도함수의 부호 변화에 대한 판정이나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그런데 그럼 이런 문제도 한번 봅시다. 자, 만약에 fx가 자 이렇게 나온다고 볼게요. 후후후후후 재미난 거. 좋습니다. 자, 2x 탄젠트 x에 자, 구간을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로 두고 자, 이 함수의 극값을 조사하래요. 자, 그럼 어쨌든 간에 도함수 f'x 찾을 거고 이 마이너스 탄젠트 미분하면 뭐죠?
시컨트, 그렇죠. 제곱 x죠. 그럼 이것도 사실 분수꼴의식이니까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가능성 자체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죠. 그럼 얘 통분해서 그래프 그릴 수 있는지 봅시다. 얘가 코사인 제곱분의 1일 거니까 얘는 코사인 제곱 x분의 자, 이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건데 자, 그럼 여기 분모는 항상 0보다 어떠함이? 크게 판정이 돼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값이 0인 곳은 없기 때문에 이해하나요? 그러면 여기 분자의 함수 그래프 우리 그릴 수 있을까? 코사인 제곱이 나오네? 그릴 수 없다, 그쵸? 그럼 이럴 때 이제 이 이계도 함수를 이용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먼저 아까 했던 내용 다시 빨리 확인을 합시다. 내가 이계도 함수 이용하려면 일단 f'a가 0 되는 구간을 찾고요. 자, 찾았는데 f2'a가 0보다 크대요. 자, 다시 f2'이 0보다 크다? 어떻게 볼록? 아래로 볼록. 그럼 아래로 볼록한데 접선 교육이 0 되는 곳이니까 극 뭐를 가지는 곳이다? 소를 가지는 곳이다. 이렇게 판정하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도함수가 0 되는 곳 찾아야 되니까 먼저 f'x가 0 되는 거 찾아버리면 자, 이 코사인 제곱 x가 마이너스 1이 0 되는 곳이라서 코사인 x가 뿔마 루트 2분의 1 되는 곳 찾는 거 가능? 자, 요 구간 내에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은 될 수가 없고요. 루트 2분의 1이 되는 곳은 그럼 몇 군데가 생겨요? 두 군데가 생기죠. 그럼 하나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고 다른 하나는 플러스 4분의 파이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4분의 파에서 극된지 극손지 알 수가 없는 상태니까 자, 이계도함수 구한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럼 f'x 이렇게 적히니까 f2'x 구하면 돼요. 자, 이 상수항 날라갈 거고 시컨트 미분하면 뭐니까? 시컨트 탄젠트가 되는 거니까 자, 먼저 겉미분하면 마이너스 2 시컨트 x 생겨요. 시컨트 미분하면서 속미분 생기는 거니까 시컨트 탄젠트 이렇게 생기는 거겠다. 그쵸? 자, 정리해보면 f2'x가 마이너스 2 시컨트 제곱 x의 탄젠트 x 된다는 거. 이해하심?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넣어본다 이 생각이에요.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넣으면 이건 어차피 양수, 음수. 제곱인 거니까 무조건 양수다, 그쵸? 자, 양수에다가 마이너스 2 음수 곱해지고요.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서 탄젠트 값 양수, 음수, 음수.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즉, f2'의 마이너스 4분의 파이는 플러스입니다. 부호가. 그럼 어떻게 블록하다는 얘기니까? 아래로 블록하다는 얘기니까 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서는 극벌을 가진다. 소를 갖는다.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넣으면서 먼저 극소값이 f-4분의 파이가 되며 이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1 된다고 이렇게 정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럼 반면에 4분의 파이를 넣으면요. 여전히 마이너스 2는 음수, 시컨트 제곱 제곱되었으니까 양수, 탄젠트 4분의 파이 양수, 곱한 마이너스니까 그럼 f2' 4분의 파이는 0보다 크구나. 에? 작구나. 어떻게 물러갈 거라서. 위로 물러갈 거라서 극대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극대 찾으면 f4분의 파이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되면서 얘가 극대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도함수의 부호 판정도 하면서 그 값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합시다. 그럼 이계도함수를 이용해서 극값 판정하는 게 편해요? 아니면 우리 원래 하던 대로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통해서 극값 판정하는 게 편해요? 당연히 원래 함수 도함수의 부호 판정하는 게 편하다, 그치? 그래서 얘는 도구로서 그냥 이런 개념이 있다고 알려주는 거지 굉장히 복잡한 함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 도구로서 알려주는 거지 나중에 그래프 그릴 때는 전부 다 도함수의 부호 변화 관찰만 하게 될 겁니다. 함수 그래프 자체도 복잡한데 이렇게 계산까지 복잡하게 다루는 초월함수 그래프는 그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최대 최소 판정하거나 극값을 판정하는 문제에서들은 분명히 세세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자, 두 개 다 도구로서 인지는 해야 돼요. 뭐 쓰이는 비율로 따지면 9대 1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1을 쓸 때 최대 최소나 극값 판정하는 문제들에서 분명히 쓰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계도함수 쌤이 저기 앞쪽에 여러 가지 미분법에서는 그냥 계산만 하면 될 줄 안다 그랬고 도함수 활용감에 이제 의미 부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다. 그쵸?
자, 그러면 첫 번째 이계도함수 이용해서 극값 판정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변곡점에 대한 얘기예요. 쌤, 변곡점 옛날부터 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서부터 배우는 게 변곡점이고, 그쵸? 우리가 수투에서 했던 거는 그냥 뒤에 있는 교과 내용을 잠깐 빌려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변곡점을 다시 한번 짧게 얘기해야 되는데, 자, 우리 극값 판정하면서 애지간한 얘기는 다 했으니까 변곡점에 대한 그 존재 요소랑 그래프의 의미 정도만 밝혀드릴게요. F2'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분명히 아래로 볼록한 곡선이었고요. 그쵸? F2'이 0보다 작으면요. 분명히 위로 볼록합니다. 자, 이 이계도함수가 분명히 미분 가능한 함수 F에 대해서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쵸? 미분 가능하니까 두 번까지 미분 가능했을 것 아니야. 그러면 얘는 연속인 함수일 거라서 이 사이에 분명히 F2'이 뭐 되는 순간이 존재할까? 0 되는 순간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럼 그 0 되는 순간이 아래로 볼록으로 가다가 무슨 볼록으로 전환되는 지점? 위로 볼록으로 전환되는 지점일 거고 그 전환되는 지점의 X좌표를 A라고 우리가 하나 설정을 해준다라고 하면 이러한 점들이 이제 곡선의 요철, 볼록성이 바뀌는 지점이라 그래서 무슨 점이라고 불러왔었냐면 이제 변곡점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3차 함수의 변곡점은 반드시 몇 개 존재한다고 했죠? 하나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두 번 미분해서 뭐 되는 곳이? 0 되는 곳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 변곡점도 그럼 얘기를 하려면 봐봐. 곡선의 볼록성이 바뀌어야 되는 거다. 그치? 그럼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구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F2'X가 0보다 큰데요. 자, 사이에서 X가 A인 지점에서 그래 F2'A가 0이 됐어. 근데 여전히 여기 F2'X가 다시 0보다 커지면서 드러나게 되면 여기도 어떻게 볼록하고? 아래로 볼록하고 그 볼록성이 잠깐 멈췄다가 또다시 아래로 어떡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니까 이러한 지점은 지금 변곡점이라고 논할 수가 있다는 생각, 없다는 생각?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럼 변곡점의 판정이랑 여기는 극값의 판정이 거의 느낌이 어떤 상태지? 비슷한 상태지. 자, 극값의 판정은 1개 도함수에 대한 부호변화 판정인 거고 그 다음에 변곡점의 판정은 몇 개 도함수에 대한 2개 도함수에 대한 부호변화의 판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신에 1개 도함수의 부호변화에 따라서 얘는 증가와 감소가 변화하는 지점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극값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2개 도함수에 대한 부호변화는 증가 감소가 아니라 곡선의 볼록성에 대한 얘기였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이 바뀌는 지점이라 그래서 변곡점이라고 불러준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변곡점은 이렇게만 정리를 하고 갑시다. 쟤랑 디자인은 똑같아요. F2'X가 있고요. 자, XNA라는 지점에서 이 F2'A가 0이 되긴 하는데 이 F2'X의 부호가 뿔에서 마로 바뀌게 되면 어쨌든 아래로 볼록에서 어떻게 볼록으로 바뀌는 거니까 위로 볼록으로 바뀌니까 자, 이 지점을 무슨 점이라고 할 수 있냐면 변곡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 물론 마에서 뿔로 바뀌면 단순히 그냥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지점이니까 자, 이 지점도 뭐라고 불러주겠다는 얘기냐면 변곡점이라고 불러주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알겠죠? 뭐 극대극소처럼 이름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계도함수에서의 부호 판정의 변화 판정의 경계를 변곡점이라 한다. 이 정도만 생각하는 걸로. 됐나요? 끝.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를 겁나 열심히 풀면 돼요. 몇 분입니까? 문제는 알아서 풀어옵니다. 라고 하면 좀 슬프겠죠. 그래서 몇 가지 아까 대표적인 간단한 예시 두 가지는 봤으니까 몇 가지 내용도 좀 보겠습니다. 미정계수 결정하는 것도 좀 볼게요. 자, 만약에 함수 fx가 근데 이쪽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서 a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blnx라고 나왔어요. 자, 이 그래프가 x는 c에서 극소를 가지고 x는 2에서 극대를 가지며 자, 변곡점의 x좌표가 1일 때 상수 ABC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렇구나.
자, 어디에서 극소와 극대를 가지는지 알려줬으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뽑을 수 있는 정보는 F'C도 얼마고? 0이고 F'T도 얼마고? 0이고요. 그쵸? 자, 변곡의 X좌표가 1이래요. 그러면 변곡은 분명히 F2'이 0 되는 지점이었으니까 그 X좌표가 1이라는 것은 F2'1이 얼마라는 거? 0이라는 걸 제시를 한 거다. 그쵸? 자, 미정계수는 하나, 둘, 세 개 나왔는데 내가 쓸 수 있는 조건이 세 개니까 그냥 연립하자라는 의미인 것 같고 자, 미분하러 가겠습니다. 그럼 F'X가 자, 2ax 더하기 1 플러스 x분의 b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자, 요 자리에 당연히 c는 맨 마지막에 넣어야겠다는 생각은 든다. 그쵸? 그럼 2부터 넣으면서 2 넣으면 4a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b가 빵이구나. 해석이 다 안 돼요. 한 번 더 미분해야 된다. 그래서 자, F2'X 미분하면 몇 a? 2a 0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b x분의 1 미분하면 뭐라고요?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인 거니까 됐죠? 자, 그래서 이 자리에도 이제 1 넣어서 0 된다는 거 쓸 거라서 자, 2a 마이너스 자, 1분의 b니까 그냥 b가 0이구나. 연립할 수 있다. 그쵸? 그냥 b 대신에 2a 넣으면 되겠네. 자, 2a 넣어주면 얘가 4a 더하기 a에서 5a 더하기 1이 0이 되면 a는 마이너스 5분의 1, b는 그거의 2배니까 마이너스 5분의 2가 될 거고 자,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5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정해지면 c 집어넣어서 0 되는 거 찾아주면 된다라는 생각인 거죠. 컷! 자, 이런 식으로 미정계수 그냥 결정할 수 있는 문제들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뒤로 넘어가서 시간이 없지? 다음 시간에 좀 더 세세한 문제들 쌤이 하나씩 보여드릴 건데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열심히 해오냐면 291쪽까지를 부지런히 풀어오도록 합니다. 네, 291쪽. 아니,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너네 라이트 좀 뜨고